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시장에서 기생충 관련 테마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막 상한가를 갈 정도로 엄청난 수급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좀 그 흐름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바라보면은 별것도 아닌 거긴 한데,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거에 이렇게 편승이 되기도 하고, 어떤 특정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다루게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거품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언제 꺼지는지, 특히 이제 꺼지는 시점에서 잘 대응해야 되니까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이렇게 거품이 꺼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니스님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것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해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설명란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 올려놨으니까는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네, 같이 어니스님하고 얘기하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 조금 테마성으로 옮겨 탄 게 기생충이었죠. 네네. 상도 받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저번 영상에서 버디님이 그런 얘기도 하셨죠. 아카데미 상 받고 나서 얘네들은 상 이제 결과 나왔는데 왜 계속 가냐. 제가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다음 날까지 연상 갔을 때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가도 되느냐라고 했었고, 그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게 버블 현상이라고 했었죠. 거품 현상.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품 경제라는 말이, 거품 경기, 거품 경제란 말이 있을 정도로 버블이라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소인데, 이게 버블이 이렇게 쭉 차다가 이 버블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게 그냥 오늘 터졌다. 터지고 나서 그러면은 이제 버블이 다시 안 생길 거냐? 그건 몰라요. 이거 좀 배경 설명을 하면 이제 맨날 다 시장을 보는 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시죠? 이렇게 연상을 한 4번 정도 받고 마지막 어제는 점상까지 갔다가 오늘도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꼬꾸라졌죠? 네. 그래서 음봉 깔고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나마 얘는 근데 완전한 대장이라서 그런 거고, 얘 빼고 다른 애들은 음봉이 아니라 마이너스 전환이거든요. 장대 음봉, 네. 네. 바른손 ENA만 해도 네. 네. 볼까요? 일단 제 형제인 바른손 ENA.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네네. 이런 종목들 쭈루룩 네. 나열되죠. 큐캐피탈하고 지엔코는 뭐 어떻게 엮여 있는 거예요? 큐캐피탈이 투자한 거고요. 지엔코가 큐캐피탈의 최대 주주고요. 네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있는데 많아요. 되게 많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 그냥 관련된 업종도 막 그냥 다 엮여서 막 가다가 꼬꾸라지고 네. 오늘 보니까 그냥 이거 넣은 거는 이쪽 상위에도 보이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바른손 제외하고는 다 버텨내지 못한 거고, 버블이 그냥 터진 시점이 그냥 오늘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저런 테마성 종목을 가다 보게 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자, 버블이 언제 터질까? 그걸 나는 맞춰야지. 이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궁금해하는 영역 아닐까요? 저는 그 질문을 진짜 가장 많이 받아본 것 같거든요. 자, 현실적인 답변은 못 맞춰요. 근데 조금은 더 고수적인 답변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맞추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추정할 수는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의 확률을 높일 수는 있다. 이 정도는 가능한데, 이거 역시도 그럼 어떻게 수급? 이건 수급의 영역이죠. 이제 털리는 시점. 왜냐면은 일봉에선 이렇지만 이 꺾임이 나오는 데까지 분봉에서 되게 많은 힌트를 주거든요. 실제로. 이 종목은 단일가 매매였으니까 뭐 볼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종목 보게 되면은 그냥 일자라 생각하고 봐주세요. 이쪽에서 이 변화를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 회전되는 거 보게 되면은 예전에 저희가 올라가는 종목이나 매매했었던 종목의 상승 이후에 뭐 우리 항상 얘기하는 1번, 2번, 3번에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이 모양새가 완벽히 다르죠. 많이 보셨다고 하게 되면은 이 거래량의 흐름이 그렇죠. 근데 네, 이 시점에서 미리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거기서도 알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안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네, 뭘 보고 추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상승하는데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수급이 힘을 붙지는 못해요.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올라가요. 이거 예전에도 이거 비슷한 영상 실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100% 맞지는 않는 게 힘없이 그냥 스물스물 1번을 이어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여기까지는 힘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힘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예측의 영역이고, 근데 조금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힘을 안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최고가에서 힘없이 스물스물 상승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그 시점이 1,400원이 꺾이는 자리였냐, 이걸 맞추고 싶었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죠. 저도 못 맞출 거예요. 이때 되면은 꺾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든가 아니면 올라가는 자체가 좀 애매했다 정도지. 그래서 이거를 100% 맞추려고 들게 되면 맞추기는 힘든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되게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여기까지는 진짜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그냥 힘이 빠졌네 정도지, 여기서 또 힘 네. 붙으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쳐보면, 이렇게 됐을 때 네. 여기 올라오네? 근데 하락이네? 여기서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유가 뭔데라고 하게 되면은 이 힘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아마 이 힘하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차트가 수급 분석에서 좀 난이도로 치게 되면은 이런 게 상급 난이도인데, 왜냐면은 여기에 현혹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이쪽을 넘어가는, 당일 고점을 넘어가는 이 시점이거든요. 이때 힘을 타고 간 게 아니에요. 힘을 타고 간 게 아니라 저기 넘어간 게, 제 기준에서 제 언어로 말하게 되면 버블 현상에서 사람들 욕심으로 간 거예요. 안 팔아서. 팔아도 되는데 안 팔아서 저항때 덜 맞은 거예요. 그냥 갔으면 끝까지 가야지, 오늘도 상한가다 버텨, 매도가 안 나온 거죠 그냥. 근데 여기서 상승을 유발시켜주는 힘은 사실상 상대적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힘이 부족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거니까, 여기 이제 고점을 돌파할 때 힘이 붙었을 때 그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건데, 이번에 네. 이제 그렇게 안 된 상황을 연출한 거고, 네. 내가 뭐 자리적으로도 이미 되게 고점이었고, 말을 하다 보니까는 좀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은 게, 얘가 되게 고점인 것 같지만 이거 지금 이제 동전주에서 이미 탈출한 거고, 이제 월봉이나 주봉 같은 걸로 보면 되게 네. 바닥권이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냥 지금 이때에 비해서는 막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올라가는 힘의 원동력이 뭔데라고 했었을 때, 지금 이 흐름을 만들어준 원동력은 기생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생충에 대한 이슈와 그 수급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빠르게 네. 좀 판단할 필요는 있다. 네. 파장력이 길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지속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오래 갔죠, 기생충. 그거 네. 그것 때문에 세배 넘게 갔다가 떨어진 건데. 네. 그렇게 나왔을 때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 이미 깔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봉에서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이 타이밍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게 되면 저는 그냥 팔거든요. 물론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상한가 간 경우도 저도 매매하면서 안 만나 봤겠습니까? 많이 만났죠. 만나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 차라리 팔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만의 이제 매매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나한테 근거야라고, 참 약간 1 더하기 1은 2처럼, 공식처럼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어도 되는 문제일까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약간 다른 변수가 있을 때는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긴 어렵죠. 네, 이거 그냥 저편하자고 팝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제 저희가 이 영상 하고 저희 클럽에도 들어오시고 막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댓글이든 저희 클럽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든 그런 거 보면은 계속 원희님한테 뭐 그런 답을 구하죠. 막 이럴 때는 저렇게 하나요? 저럴 때는 이렇게 하나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처럼 이런 거 계속 물어보시는데, 원희님의 답변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질문 받으면서 저도 요새 진짜로 많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관점의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버디님이 예전에 바다 수영 비유를 해주시기도 했었죠. 저를 바탕으로.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놀아요. 바다에서 수영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안에서 거기서 살아남으면서 수영을 해나가요. 어떻게 보면 약간 조련? 이런 스타일이죠. 네네. 근데 저한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형에 대해서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어니스트님, 바다에서 자유형 되게 잘하시는데 저한테 자유형 좀 알려주세요. 자유형을 수영할 때 팔의 각도는 몇 도고 뒤로 어떻게 하고 어깨의 넓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수영장 안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들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저처럼 똑같이 수영 못합니다. 절대로.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저랑 홍길동은 신장도 다르고 유연성도 다르고 폐활량도 다르고 기본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면은 제가 잘해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옆에서 이 홍길동이 수영하는 거를 보면서 잡아주는 거죠. 어깨를 좀 더 피세요. 이때 숨 쉬는 겁니다. 팔은 조금 더 벌려보세요. 이 사람이 수영하는 걸 보면서 계속 교정하고 이 사람의 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제 폼을 카피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트레이너 역시도 봐야지 더 구체적이고 더 현실적인 팁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세를 보고 다칠 것 같으면 중지를 시키겠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칩니다 하고 중지를 시키고. 근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저한테 폼을 보여주세요. 저 그 폼 보고서 따라할래요. 이 말은 마치 그거 PT로 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100kg 벤치프레스를 든다라고 했을 때 운동 처음 하는 사람이 100kg 벤치프레스 폼 보고서 따라할게요. 깔려 죽습니다. 진짜로. 지금 어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너랑 나랑은 노는 물이 다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나는 바다에서 놀고 너는 수영장에서 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좀 약간 좀 삔또가 상할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네. 주식시장은 바다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 속에서 자기는 이제 수영장에서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 네. 바다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경우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바다는 제가 바다 이야기를 한 거는 파도가 끊임없이 오잖아요. 수영장은 파도가 없어요. 그래서 될지 몰라도 파도가 끊임없이 온다는 거는 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럴 땐 저렇게 네. 하고 이럴 땐 저렇게 하나요? 라고 물어봐봤자 바다에 나가면은 그 변수 때문에 네. 못 무용지물이 써요.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먼저 그 변수부터 좀 맞이하면서 본인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느껴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황을 짚어서 서로 보아가면서 주고받으면은 어니님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네. 학자가 될 게 아니라 진짜로 매매하는 주식 투자자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훨씬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네. 지금 일단 뭐 그래서 큐캐피탈, 뭐 지엔코 이거 지금 얘기로 했고, 바른손 ENA 시장에서 거품이 꺼지는 거를 오늘 이제 보여줬죠, 흐름을. 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물어볼 건 뻔하죠. 이거 이제 이대로 그냥 쿡 꺼질까요? 아니면 뭐 다시 재활의 그런 희망이 남아 있나요? 뭐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둘 다 가능해요. 여기서 거품이 만들어졌다가 오늘 첫 번째 거품이 꺼지려는 조짐이 오늘 보여진 건데, 이 이후에는 뭐 아니면 놉니다. 그러니까 완전 후루룩 짭짭 다 꺼지든가, 아니면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서히 꺼지든가, 아니면은 이거보다 더 큰 거품이 생길 수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욕심의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네,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계속 그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무슨 뭐 신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신처럼 하려 그러는 건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내려가 있을 거다. 거품 다 꺼져 있을 거다. 대표적인 예는 멀리 갈 거 없어요. 비트코인 보면 된다. 네. 아니 뭐 비트코인까지 갈 거 있나요? 뭐 얘도 이때까지 간 적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런 뭐 이게 네. 얘가 그때는 당연히 기생충 때문은 아니었지만. 이때는 정치 테마였죠. 네네. 그러니까 네. 뭐 다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테마는 특히 다 그렇고, 그러니까 게다가 네. 대선 탔으니까 엄청 강했죠. 네, 이게 특히 이제 막 이제 주식하는 분들은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이 내가 얘가 올라가니까는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이죠. 모든 현상은 그냥 버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심플해집니다. 버블 현상에서 자기가 그 버블을 탔는데 그 버블의 끝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과값은 정해져 있어요. 네. 아무리 올라가도 못 팝니다. 사이버머니예요. 올라갈 때 못 팔고 결국엔 버품 다 꺼지고 나서 아쉬움과 자책감 속에서 매도를 하죠. 돈 못 벌어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할게요. 만약에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았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 저희 같이 하고 있는 주식비더 공유 카페도 오셔서 가입해두시고 활동도 해보시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